안녕하십니까. 농의대학교 수학과 김수환 교수입니다. 사회 속의 수리 이야기 13주차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사회생활 할 때 그죠? 뭐 끈이라든지 밧줄 같은 거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매듭을 지을 때 우리가 운동화 끈을 그죠? 멜 때도 그죠? 매듭을 지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뭐 등산을 할 때 그죠? 바위를 오를 때 밧줄을 그죠? 묶을 때도 매듭을 짓게 됩니다. 이러한 뭡니까? 여러 가지 끈을 이용해서 그죠? 매듭을 짓게 되는데 이러한 곳에는 어떤 그죠? 수리적 규칙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밧줄들을 좀 복잡하게 그죠? 꼬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어릴 때나 그죠? 뭐 시골에 계신 어머니들이 아침에 그죠?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그날은 맑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뭐 시골에 뭐 가실 일 있으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거미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미줄 보시면은 아침에 아침 거미줄에 이슬이 맺혀 있으면 그날이 아마 맑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그죠? 뭐 어떤 그 습도하고 관계되는 그 어떤 확률의 규칙인데 거미는 그죠? 습도가 약간 높을 때에 거미줄을 치는 경향이 있으며 습도가 높고 날씨가 좋은 날은 야간 복사일이 생기겠죠. 이래 가지고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실제로 한번 통계를 해보니까 이슬 상태가 56% 있을 때는 맑은 날이 됐었고 28%에는 구름 낀 날, 18%는 비가 오는 날이니까 뭐 확률적으로 볼 때도 그죠? 이슬 상태에 따라서 맑은 날이 될 확률도 높겠죠, 그죠? 이러한 그러면 그 자연적인 어떤 그 뭡니까 어떤 현상으로부터 그죠? 날씨를 예측하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죠? 거미줄은 뭡니까? 이렇게 한 줄인데 그죠? 그 줄에 이슬이 맺히면은 이 미끄러져 쭉 떨어져서 이슬이 뭡니까? 이렇게 땅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슬이 그죠? 떨어지지 않고 거미줄에 초롱초롱 맺혀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 중국 수학자 그죠? 중국의 과학자들이 비밀을 밝혔는데 유럽의 엉달 거미를 통해서 그죠? 거미줄을 분석한 결과 거미줄에 그죠? 거미줄에 물에 젖으면은 거미줄에 물에 젖게 되면은 일정 간격으로 그죠? 서로 뭡니까? 가닥을 이룹니다. 가닥을 이루며 마른 목걸이에 어떤 매듭이 지어진다는 거죠. 매듭이 지어지니까 그 매듭 그죠? 사이에 물의 응집력에 의해서 그죠? 이 물방울이 맺힌다는 것이 그죠? 중국 과학자에서 밝혀졌다는 거죠. 이처럼 뭡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살아가는 그죠? 사회나 생활 속에서는 그죠? 매듭의 현상이 많이 있게 됩니다. 매듭이 관계되는 현상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외에 뭡니까? 매듭이 뭡니까? 자연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은 실생활에서 흔히 그죠? 찾게 되는 경우죠. 우리나라 전통 매듭, 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다 봤을 겁니다. 그죠? 전통 매듭은 조선시대에 가장 융성하였으며 지금까지 전성되어 온 매듭의 종류만 해도 그죠? 30여 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각 지방까지 다 합치면 그죠?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듭이라는 것은 어떤 흔히 여러분들 운동화도 마찬가지죠. 운동화나 구두에 그죠? 끈도 다 매듭을 걷게 되죠. 그래서 뭔가 풀어지지 않게끔 그죠? 이렇게 탁 짜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매듭인데 이러한 매듭들에 대해서 그죠?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수학에서도 매듭을 다루게 되는데 이 이제 우리가 그 거미줄에서 뭡니까 생기는 매듭과 실생활에서 그죠 사용하는 매듭은 일반적으로 긴 줄을 꼬아서 묶는 것을 말하지만 수학에서는 조금 그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 줄의 양 끝을 그죠 끝을 갖다가 묶어서 붙인 것을 우리가 매듭이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끈이 요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끈이 요래 끈이 요래 있으면은 끈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위처럼 이렇게 잘라진 끈입니다. 그죠? 그럼 이 끈을 갖다가 한번 묶어 주겠어요. 예를 들면 운동화 끈 멜 때처럼 이렇게 그죠? 묶어 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묶어 줍니다. 묶어 준 다음에 끝을 그죠? 이렇게 묶어 준 다음에 이렇게 끝을 그죠? 붙이면은 그림과 같은 똑같은 모양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요 왼쪽은 그죠? 이렇게 요 상태가 그림에서
세 번째 상태가 되죠. 그다음 이 끝을 뭡니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그죠? 끝을 안 묶죠. 이 상태에서 두면은 이게 매듭인데 그죠? 수학에서는 그죠? 이 끝을 뭡니까? 닫아서 매듭을 생각하죠. 끝을 이렇게 붙인 것을 매듭을 생각합니다. 매듭을 붙이면은 이러한 그죠? 그림에 그죠? 매듭이 마지막 네 번째 그림하고 똑같은 매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수학에서 다루는 매듭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는 어떤 형태나 규칙은 거미줄에 생긴 것이나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만 보시죠. 끝만 이렇게 열어두느냐 닫아두느냐 이 차이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죠? 요 이제 끈을 뭡니까? 이렇게 자릅니다. 자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이 매듭을 여기 매듭 부분이죠. 이 매듭을 짓게 됩니다. 매듭을 짓고 매듭을 만들죠. 만들고 끝을 이렇게 붙입니다. 그죠? 끝을 붙였을 때 요걸 우리가 뭡니까? 수학에서 다루는 매듭입니다. 수학에서 다루는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 이 매듭은 어떻게 시작되냐니까 그죠? 실제 의미가 일생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수학에서 사용되는 매듭은 학문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분자의 그죠? 화학적 성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화학적 성질을 구성하는 원자들이 있는데 원자들이 어떻게 꼬여서 매듭을 이루고 있는가에 뭡니까? 어떤 성질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성질을 그죠? 다룬 켈빈의 볼텍스 이론에서 그죠? 시작된 것이 매듭 이론입니다. 그래서 매듭 이론은 학문적으로 그죠? 전통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생긴 학문이며 많은 그죠? 현상을 설명하는데 매듭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듭 이론에서 가장 간단한 매듭이죠. 가장 간단한 매듭은 무엇이냐니까 뭐 매듭이 안 지어진 거죠. 분리 매듭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 매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의 매듭들은 다 뭡니까? 분리 매듭들입니다. 분리 매듭인데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이제 분리 매듭이 되겠죠. 이제 끝을 이제 제가 묶어 보겠습니다. 끝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런 모양의 형태가 그죠? 이제 풀립 매듭이 되겠죠. 이제 풀립 매듭인데 이 풀립 매듭을 뭡니까? 이렇게 한번 꼬으면 뭐가 됩니까? 두 번째 그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그림 되겠죠. 여기서 뭡니까? 더 이렇게 꼬아주면 그죠? 이렇게 많이 꼬아도 뭐가 됩니까? 세 번째 그림 되고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약에 꼬았다 칩시다.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이 뒤죽박죽 꼬아지만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이것도 뭐가 됩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 풀립 매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아래 있는 그죠 모든 그림들은 풀립 매듭을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그죠 만든 것이기 때문에 풀립 매듭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맨 마지막에 그림들은 요 그림 되겠죠. 맨 마지막은 이런 그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풀립 매듭이 매듭 중에서 가장 간단한 그죠? 매듭이고 이 매듭을 뭡니까? 아무리 이렇게 뒤죽박죽 이렇게 꼬아봤자 그죠? 결국 풀립 매듭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손으로 다 풀어가지고 그죠? 매듭이 풀립 매듭인지 풀립 매듭이 아닌지를 알 것 같으면은 수학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 수학은 뭡니까? 이 매듭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도 그냥 뭡니까? 어떤 수치적인 어떤 규칙이나 어떤 뭡니까? 정의를 통해서 손으로 하지 않고 계산을 통해서 그죠? 매듭이 풀려 있다, 안 풀려 있다를 갖다가 판별할 수 있으면은 가장 좋은 판별법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하는 매듭을 가지고 수학에서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매듭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손으로 해보지 않고도 그죠? 그림을 그려서 손으로 바로 뭡니까? 매듭이 풀려 있는지 풀리지 않는지 두 개의 매듭이 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 개 위에 있는 뭡니까? 그림에 뭡니까? 8가지 그림들은 다 같은 매듭들이죠. 근데 이거는 같은 매듭들이라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수학적으로 볼 수 있고 매듭이 다르다는 것은 또 그죠? 어떻게 수학적으로 또 그죠? 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연구
바로 그죠? 이 매듭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듭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쉬운 매듭이 이제 여러분들 한번 운동화 끈을 매를 때 많이 하는 매듭입니다. 왼쪽 세입 매듭, 오른쪽 세입 매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시 왼쪽에 그죠? 왼쪽으로 묶어돼서 왼쪽 세입 매듭입니다. 이것은 오른쪽 세입 매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아마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죠? 앞에서 우리 했듯이 아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 매듭에서 운동화 끈 매듯이 그죠? 이렇게 묶어줍니다. 묶어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을 이렇게 닫아주죠, 그죠? 그것을 닫아주면은 끝을 닫아주면은 이러는 거죠. 세입 매듭. 크로싱이 세 개짜리가 되겠죠, 그죠? 이런 세입 매듭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여러분들 보실 때는 오른 세입 매듭, 왼쪽 세입 매듭이죠. 제가 볼 때는 크로싱이 이제 반대가,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볼 때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요런 매듭을 갖다가 이제 세입 매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두 세입 매듭이 같게 보입니까? 다르게 보입니까? 요 매듭이 실제 그죠?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왜냐하면 크로싱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뭐가 됩니까? 위로 돼 있고 이게 아래로 돼 있고 그다음에 요 부분이 뭡니까? 위로 돼 있고 요건 아래로 돼 있고 요것이 아래로 돼 있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매듭이 같은 모양 같지만은 그죠? 이렇게 크로싱이 있죠. 교착점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매듭이죠. 다른 매듭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왼쪽 세입 매듭과 오른쪽 세입 매듭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죠? 다르다는 걸 알려져 있고 그죠? 이것이 뭡니까?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그죠? 수학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것이 그죠? 뭐냐니까 매듭의 불변량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매듭의 어떤 불변량이 발견되면은 그 매듭의 불변량이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은 두 매듭이 달라지겠죠. 반대로 매듭이 같은 매듭 같으면은 그죠? 불변량이 항상 같아야 되겠죠. 자,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매듭의 불변량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음 시간쯤 되면 그죠? 매듭의 불변량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할 겁니다. 그때 한번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듭을 이제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매듭이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아까 몇 가지 보여드렸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매듭이 이룰 수 없죠. 매듭이라는 것은 아주 복잡한데 매듭을 그죠?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매듭들이 두 개 있을 때 각각의 작은 곡선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연결하면 새로운 매듭을 생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매듭을 뭐라 부르냐니까 매듭의 합성이라고 합니다. 두 개가 이렇게 붙여서 새로운 매듭을 만드는 거죠. 합성이라고 그러고 기호는 뭡니까? 샵 기호를 씁니다. 샵 기호를 써서 사용하고 마치 여러분들 아마 2 플러스 3은 5가 되는 것처럼 그죠? 매듭도 두 개를 뭡니까? 합해서 새로운 매듭을 만드는 그런 연산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J라는 매듭이 있죠. 자, J라는 매듭이 있고 그 다음에 K라는 매듭이 있습니다. 매듭인데 자, 이것을 합성하는 방법은 뭐랬냐니까 자, 작은 곡선분을 제거하라 그랬죠.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그죠? 제거를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이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붙냐니까 요거를 요렇게 붙이고 요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되면 이렇게 요렇게 붙이는 거죠.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붙이면 자, 새로운 매듭이 하나 만들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죠? 빨개 만들어지죠. 이 매듭을 뭡니까? 두 J와 K 매듭의 합성 매듭이라고 합니다. 표시는요,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규칙을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JK 합성 매듭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붙일 때 그죠? 작은 곡선 부분을 제거해가지고 나머지를 붙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죠? 크로싱이 생기면 이 부분을 뭡니까? 제거해가지고 서로 붙이면은 그죠? 매듭이 되긴 되겠지만은
규칙이 안 맞죠, 그죠? 그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때 같으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연산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연산을 정해야 되지, 그죠?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그죠? 밑에 안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 그죠? 규칙을 세울 수만 있다면 이것도 뭡니까? 연산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알려져 있는 그죠? 지금까지 사용되는 연산 규칙 그죠? 위에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처럼 할 때는 그죠? 뭡니까? 합성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 이야기했던 매듭의 합성은 아니고 다른 또 다른 그죠? 어떤 방법의 어떤 융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매듭을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잡하게 만드는 방법은 앞에는 두 개를 뭡니까? 선을 잘라서 이어 붙였는데 지금은 뭡니까? 독립적으로 만나지 않게끔 붙이는 겁니다. 정말해서 자, 왼쪽에 여기 뭡니까? 트리플 매듭이죠. 앞에 가장 단순한 매듭이죠. 열린 매듭이죠. 분리 매듭. 그다음 여기다가 새로운 또 매듭을 이렇게 하나 붙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매듭인데 앞에가 다르죠. 매듭은 뭡니까? 한 가지 색깔로서 이렇게 다 칠해진, 즉, 뭡니까? 끈 한 개로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복잡하게 하니까 끈이 뭡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것을 이제 매듭이라 안 하고 매듭의 일반화된 말로서 우리가 고리라는 말을 씁니다. 고리. 영어로 뭐 링크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이어붙인 매듭을 고리라 그런다. 즉 말해서 끈이 한 개이면 매듭이고 끈이 두 개 이상이면 그죠? 고리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리를 만드는 매듭들을 뭐라 부르냐니까 고리의 성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에 뭐가 됩니까? 성분이 되겠죠. 성분. 이것도 성분이 되겠습니다. 즉 뭡니까? 성분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성분 두 개 고리라 그럽니다. 성분 두 개 고리라 그러고. 자, 이거는 또 뭐가 됩니까? 이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죠? 고리를 이루고 있죠. 이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좀 앞에하고 다르죠, 그죠? 이것도 뭡니까? 고리 성분 두 개 고리죠, 그죠? 성분이 두 개니까 이것도 성분 두 개 고리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세 번째도 뭡니까? 성분이 두 개짜리지만은 또 다른 모양이 되겠죠. 또 달라 보이죠, 그죠? 이것도 말입니까? 성분 두 개 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거는 기존하고 좀 더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자, 이렇게 고리인지 매듭인지를 보려면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그죠? 칠해서 색깔이 한 개이면 매듭이고 색깔이 두 개 이상이면 그죠? 고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죠? 이것도 성분이 뭡니까? 두 개 고리죠, 그죠? 성분 두 개 고리입니다. 자, 마지막 거는 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보니까 성분이 세 개입니다, 그죠? 이거 풀리지 않죠. 아무리 떼려도 각각은 이렇게 떼면 연결되기는 떼지지 않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뭡니까? 성분이 세 개, 성분 세 개 고리가 되겠습니다. 세 개죠. 이처럼 뭡니까? 고리들도 뭡니까? 지금 5개를 소개했는데 무한히 많겠죠. 서로 다 붙이면 그죠? 이러한 고리들을 뭡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는 얘기죠. 여러분들 지금 달라 보입니까? 5개가 다 달라 보이죠, 그죠? 이 5개 달라 보이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다르다 해버리면 그죠? 안 되겠죠, 그죠? 다르다 면 이거를 또 돌리고 그러면 어떻게 같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른 걸 갖다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느냐, 어떻게 그죠? 하느냐 하는 게 이제 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구분하는 뭡니까?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과 N은 고리의 두 성분이랍니다. 고리의 두 성분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이제 화살 불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겠죠. 두 성분 사이의 엇갈림은 그림과 같이 두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분이 스스로 만나는 엇갈림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요거 주의하시고 요거 주의, 요거 주의입니다. 성분이
스스로 만나는 엇갈림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아까 색깔을 칠하면 고리니까 그죠? 2개 이상이 나오겠죠. 고리니까 색깔이 2개 이상이 되겠죠. 2개 이상이 됐을 때 그 2개 이상 다른 색깔들을 가지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같은 색깔로서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뭡니까? 위에가 빨간색이고 밑에가 까만색이죠. 그러면 위쪽에 뭡니까? 위쪽에 빨간 쪽을 이렇게 요 엄지손가락을 두고 그죠? 밑에 내 손가락을 밑으로 두면 뭡니까?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보시면 그죠? 이 방향이고 같은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엄지손가락이고 그죠? 엄지손가락이고 나머지가 뭐가 됩니까? 엄지손가락 그림이 되는 거야. 손가락 밑으로 이렇게 4개 손가락이 이렇게 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엄지고 여기 손가락 4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면 그죠? 같은 방향이면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까만 색깔이 엄지손가락이 되는 거죠. 까만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되고 이렇게 되고 밑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죠. 밑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여기 엄지손가락이고 밑에 그죠? 밑으로 그 빨간 색깔로 밑으로 가는 요 4개 손가락 방향이죠.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고리에다가 교착점에서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해서 그죠? 그 합을 구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이 있겠죠. 그 더한 값을 2로 나눠줍니다. 2로 나눈 것을 뭐라고 부르냐니까 걸림수라고 그럽니다. 걸림수. 이 걸림수를 가지고 우리가 두 고리가 그죠? 같다 다르다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걸림수가 다를 때만 두 고리가 다르다라고 이렇게 판별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봤지만은 자, 이거는 뭡니까? 링크라는 걸 보기 위해서, 고리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제 색깔을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칠했죠. 자, 밑에는 까만색입니다. 그죠? 그럼 색깔을 칠니까 방향을 이렇게 두겠죠. 방향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까만 색깔은 그대로 그죠? 사용하겠습니다. 까만 색깔은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이죠. 그러면 앞에 방식에 의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플러스죠. 이거는 플러스, 이거는 플러스 1이죠. 그죠? 여기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착점에서 이것도 플러스 1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플러스 1. 여기도 오른손 법칙을 사용하면, 그죠? 플러스 1이죠. 오른손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건 뭐가 됩니까? 자, 2분의 나누죠. 다 더하면은 1이 4개니까 그러니까 4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됩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걸림수가 2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유황고리의 두 성분의 걸림수는 2다. 그 다음에 49번을 보겠습니다. 예제 49번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면은 자, 방향을 갖다 그죠?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쪽 방향. 이렇게. 방향은 임의로 둬도 됩니다. 임의로 두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가 뜨는데 그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는 그죠? 뭐 방향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을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방향이 뭡니까? 이것도 플러스 1이죠. 이것은 플러스 1이고 이것은 플러스 1이고 이것도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뭡니까? 걸림수는 뭡니까? 2분의 4가 돼서 2가 그죠? 걸림수가 되겠습니다. 걸림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방향을 먼저 그죠? 자, 이렇게 두겠습니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까만 색깔의 방향은 뭐 이 방향은 임의로 둬도 관계없습니다. 임의로 둡니다. 이렇게 둡니다. 자, 그러면 자, 교착점에서 걸림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것도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중간에 셀프 교착점은 안 한다 그랬죠. 아까 색깔이 다른 교착점에 대해서만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색깔이죠. 같은 색깔에 대한 교착점이라서 이거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거는 플러스 1이죠. 플러스 1. 이것도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즉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똑같이 있으니까 걸림수가 얼마입니까? 2분의 2 빼기 2 해서 그죠? 2분의 제로가 돼서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걸림수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그림은 눈으로 보니까 중간에 그죠? 교착점이 었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 이것을 규명하려면 그죠? 걸림수를 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고리는 걸림수가 2가 되고 오른쪽에 고리의 걸림수는 0이 되기 때문에 걸림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왼쪽의 걸림수는 2가 되고 오른쪽 걸림수는 0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뭐가 됩니까? 두 고리는 다르다는 거죠. 두 고리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뭡니까? 그래서 걸림수가 뭡니까? 수학의 이제 불변량이 되겠죠. 변하지 않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그죠.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왜냐니까 걸림수가 그러니까 고리는 다른데 걸림수가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걸림수가 다를 때만 두 고리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걸림수가 같은 경우가 있겠죠. 그럼 걸림수 같아서 고리가 같다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두 고리들의 걸림수를 각각 계산하여 다른 수가 나온다면 이때 우리는 두 고리가 같지 않다라고 정의합니다. 이거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를 때만 같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두 걸림수가 같으면 같다 말은 못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즉 두 고리의 걸림수가 같다고 두 고리가 같다고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 두 고리는 아까 전에 요거는 걸림수가 뭐였죠? 요거는 걸림수가 2였죠. 그죠? 요거는 걸림수가 계산하니까 0이었죠. 그죠? 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고리의 걸림수가 각각 2와 0이므로 두 고리는 서로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은 뭐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뭐 주위 생활에서 그죠 많은 매듭들 고리들이 있을 때 저것을 그죠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두 개의 매듭이 고리가 같다 다르다고 할 때 어떤 방식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